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Two minutes later. 안녕하세요. 테슬라는 형한테 물어봐. 태영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5일 아침 출근 시간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해서 모델 3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구매 동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딱 키워드 하나 꼽자고 하면은 오토파일럿,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오토파일럿. 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네, 한국으로 따지면은 서울 그것도 강북에서 천안까지 왕복하는 그 거리더라고요. 제가 출퇴근하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1시간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1시간 운전하는데 45분 정도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 속도가 65마일 정도 되거든요. 이도료 같은 경우는 60마일이고 조금 약간 동네를 가로지르는 길이라 그래도 60마일이고 이거를 지나면은 65마일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제가 출근을 하는데요. 주 3회 보통 제가 출근을 하게 되는데 주 3회 출근할 때는 그렇게 피곤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운전 장기간을 장거리를 일주일에 3번씩 운전한다는 게 피곤한 일인지 몰랐고 오히려 저는 즐겼죠. 사실 이렇게 가끔은 음악을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물론 보통은 제가 제 일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다루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긴 하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근데 요새 들어서 일이 바빠져서 보통 제가 주 4회 혹은 주 5회까지도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쌓이는 피로도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이 차량은 2016년형 마츠다 6고요. 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그냥 나름 여러 안전사항이 있습니다. 긴급 제동, 그러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긴급 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차선 이탈 경고, 유지가 아니라 경고 정도는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차가 있든 없든 어쨌든 간 발을 크루즈 컨트롤을 해놓으면은 발은 전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레인 키핑만 잘 해주면은 안전하게 직장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쌓이는 피로도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 차가 그렇다고 완전 스포티한 차량이 아니라서 운전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편해요. 나름 편한데 또 불구하고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풍절음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이 차량이 그것 빼고는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5회를 출퇴근을 하니까 그 피로도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졸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최악은 정말 그냥 깜빡깜빡 조는 게 아니라 거의 자는 수준으로 제가 졸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깬 경험도 있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소한 차선 이탈 경고는 있기 때문에 제가 차선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경고음을 주게 됩니다. 삐삐삐삐 하고 경고음을 주는데 그 경고음이 저를 몇 번 살렸죠, 사실. 네. 근데 그렇게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량 이제 꼭 테슬라 모델 3는 아니더라도 차선을 이제 유지해주는 차량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새 나오는
유지는 못해요. 차선 이탈 경보까지는 되는데 이 차량이랑 똑같아요. 옵션은 이 차량이랑 똑같아요, 정말. 네. 근데 차선 이탈 경보까지만 된다는 게 그게 문제죠, 사실. 그래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뭔가 했는데 뭐 떠오르는 건 정말 벤츠 E클래스랑 그리고 아우디 A6 그 두 모델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그 차량들이 정말 얼만큼 잘 레인 키핑을 하고 스탑 앤 고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테슬라 모델 3를 제가 최근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 아는 지인이 모델 3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승을 해봤죠. 근데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거기 고속도로가 70마일 도로였어요. 70마일이면 112km 정도죠. 네, 70마일로 가다가 이제 엑시스로 이제 나가요. 이렇게 바로 나가시면서 오토파일럿을 켰어요. 근데 그 나가는 엑싯이 이렇게 커브가 S자 커브였고요.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커브였고, 그 두 번째 그 커브는 거의 원형식으로 굉장히 가파른 커브였어요. 그리고 그게 인터섹션이다 보니까 앞에 차량이 멈춰 있었고요. 근데 이 테슬라 그 모델 3 차량이 그 라인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따라갔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 앞에 차량이 있으니까 굉장히 스무스하게 섰어요. 잘 디텍션을 하고 잘 섰어요. 이게 왜 인상이 깊었냐면은 제가 이 차량은 풀 스탑 앤 고는 안 돼요. 근데 제 BMW X5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 스탑 앤 고가 돼요. 풀 스탑 앤 고. 그래서 이 차량 그 트래픽을 따라서 가다가 앞 차량이 쓰면은 풀 스탑까지 되고 다시 출발하면은 리즘 버튼만 딱 누르면 자기가 출발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BMW 차량조차도 만약에 저 앞에 차량이 아예 서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40마일로 차가 가고 있다 쳐요. 제가 이거 실험해 봤어요. 풀 스탑 앤 고니까 당연히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마일밖에 안 됐어요. 70마일 도로도 아니었고 40마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줄이는 거예요, 차량이. 그러니까 BMW 차량만 해도 뭐 이 앞에 차량이 서 있으면은 그 차량을 인식하고 계산하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BMW 차량의 속력을 전혀 안 줄이는 거예요. 분명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풀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까지 약간 틀어서 섰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풀 스탑 앤 고가 이게 어떤 트래픽을 따라서 스탑하고 가는 기능까지는 되겠지만 이게 앞에 아예 차량이 서 있으면은 힘들구나 싶더라고요. 네. 뭐 BMW가 아니라 벤츠 차량만 해도 그런 기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BMW에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정도까지 될까라는 생각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테슬라 모델 3로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됐죠. 네. 사실 테슬라 모델 3만 해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아우디 A6나 그 벤츠 E클래스만 해도 그런 기능이 탑재된 거를 중고로 사게 되면은 한 5만 불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5만 불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이 테슬라만 해도 그 옵션을 몇 가지 붙이니까 6만 1,000불이 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벌써 11,000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물론 7,500불을 세금 감면을 받아서 뭐 차량 가격은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 비슷한 가격인데 더 진보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걸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안전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물론 뭐 마감 상태나 뭐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차량 외장이나 내장이나 모든 걸 따졌을 때 솔직히 저는 차라리 벤츠 E클래스가 더 이쁘고 A6가 더 마음에 들어요. 들기는 물론 운동 그 주행 질감 같은
같은 것도 많이 틀겠고요. 근데 테슬라 모델 3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배터리 자체가 바닥에 쫙 깔려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 차량이 모델 3만 해도 크기 자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클래스보다도 좀 짧고 좀 작을 거예요. 작은데 또 불구하고 아마 300파운드 거의 한 600파운드까지도 더 무게가 나갈 수도 있어요. 300파운드 정도 제 생각에는 아마 300파운드가 맞을 거예요. 300파운드면은 거의 한 140km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무겁다고 해서 차가 잘 안 나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서 시승했던 차량은 퍼포먼스 모델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3.3초예요. 엄청 빠르죠. 3.3초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속도였고요. 솔직히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3.3초란 게. 근데 제가 시킨 모델만 해도 퍼포먼스 모델은 아니지만 이게 4.5초였나 그럴 거예요. 4.5초 4.5초만 해도 빠르죠 사실. 제가 왜냐면 X5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X5가 제 인생에서 처음 300마력이 넘고 토르크도 300도 넘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차였어요. 탔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X5 자체 차량이 크니까 300마력으로 100km까지 내려면은 한 제 생각에는 6점 몇 초가 걸렸던 것 같아요. 6점 몇 초. 7초까지는 안 걸리고 6점 몇 초. 하지만 이 모델 3는 4.5초라는 거, 5초대 아래라는 거, 차이가 꽤 크겠죠. 네. 거의 뭐 20%, 30% 이상 빠른 거니까. 네. 뭐 아무튼 뭐 주행 질감은 조금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모델 3가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틀리지만 마음에 들었고 어쨌든 그 안전 사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단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차량을 왜 사게 됐는지 모델 3를 왜 사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보시다시피 제 출근길은 그 아까 그 작은 도시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굉장히 한산해요. 차량도 없고 이렇게 2차선이고 도로도 최근에 새로 깔아서 이 레인도 되게 깔끔하게 마킹이 돼 있고 또 도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모델 3라면은 이 정도 길은 제 고속도로만은 정말 편하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제가 출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델 3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동기로 사게 됐고요. 와이프도 한번 시승을 같이 해보더니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한번 체험해 보더니 이 차량이면 괜찮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우디나 벤츠로 바꿀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굳이 그 차를 왜 바꿔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와이프가 오토파일럿을 한번 체험해 보더니 이 기능 정말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구입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죠. 와이프님께서. 그래서 아무튼 차량을 이제 11월 29일날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2주 남았네요. 2주 남았고 그 2주간 어떤 제가 혹시 테슬라로부터 어떤 업데이트된 이메일을 받거나 연락을 받게 되면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주저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 짤막하게 제가 왜 테슬라 모델 3를 구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차량 사양이나 차량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나중에 차량을 인도받은 뒤에 하루하루 운전해보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